실제 비주얼 깡패라 불리는 왕자님, 공주님들이 있었으니 놀라운 건 이들이 모두 한 왕실의 남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모나코 왕실입니다. 왕자라는 말이 결코 아깝지 않은 이 남자, 모나코의 안드레아 카시라기 왕자입니다. 저 사람도 불만이 있을까,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잘생김의 조짐을 보이더니 마침내 10대 때 비주얼 포텐이 터졌고요. 어휴. 한때 전 세계 소녀들에게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렸던 안드레아 카시라기 왕자. 이런 진정한 레알 왕자 비주얼로 미국 유명 잡지 피플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안드레아 카시라기 왕자가 순정 만화에서 갑툭 튀어난 왕자 같다 하면 이분은 딱 요즘 먹힐 만한 훈훈한 스타일의 왕자님입니다. 바로 안드레아 카시라기 왕자의 동생 피에르 카시라기 왕자입니다. 대박이다. 야, 형제가 정말 대박이네요. 장난 아닌 형제죠. 깎아놓은 외모, 그리고 댄디한 스타일, 게다가 패션까지 형과는 또 다른 매력을 풀풀 풍기는 피에르 카시라기 왕자. 이쯤에서 안드레아 왕자의 동생이자 피에르 왕자의 누나인 샬롯 카시라기 공주. 공주 궁금하지 갑시다. 않습니까? 네. 한때 명품 브랜드 무땡의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던 샬롯 카시라기 공주. 지난 2011년에는 뷰티풀피플닷컴에서 조사한 역대 세계 왕족 외무 순위 5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었던 옷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보석까지 다음 날이면 바로 유럽 전역에 쫙 퍼질 만큼 그 영향력이 웬만한 톱스타를 능가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외모와 미적 감각으로 그녀가 질리도록 듣고 있는 말이 있으니 재림한 그레이스 켈리라는 겁니다. 어이구. 미국의 유명 여배우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다가 레니의 3세를 만나 모나코의 왕비가 된 고 그레이스 켈리 왕비. 바로 이 그레이스 켈리 왕비가 이 모나코 비주얼 갑 남매들의 외할머니입니다. 손녀 샬롯 카시라기 공주가 5위를 차지했던 역대 세계 왕족 외무 순위에서 무려 91%의 압도적 지지로 1위를 차지한 분도 바로 이 그레이스 켈리 왕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나코 왕실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 건 이 그레이스 켈리가 전해준 강력한 유전자의 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네덜란드 의회에 도착한 한 통의 서한. 정부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하더라도 마벨 비시의 스미트와 결혼할 것이다.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겠다. 자, 이 편지를 보낸 네덜란드의 요한 프리스 왕자는 평민 출신 인권운동가였던 마벨과 2003년 약혼식까지 치른 공인 커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 의회가 갑자기 결혼을 반대한 이유, 그녀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마벨이 대학 시절 마약 범죄 조직의 두목과 교제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프리스 왕자의 강직한 사랑 앞에서도 그녀의 과거는 1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평민의 신분으로 사랑하는 여인 마벨과 결혼식을 치른 프리즈 왕자는 슬하에 2딸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마는데요. 2012년 휴가 중이었던 프리즈 왕자가 눈사태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해버린 겁니다. 2딸과 아내 마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44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또 그런데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스페인에도 왕위 대신 사랑을 지키려고 한 왕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현 펠리페 국왕입니다. 자, 그가 왕자였을 때 스페인 북서쪽 갈라시아 해안의 유조선 침몰 사고 현장을 방문하던 중 동석한 여자 기자 레티시아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비밀 연애를 즐기던 두 사람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펠리페 왕자의 누나들은 모두 평민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왕자는 결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였죠. 그녀가 평민인 것보다 사실 죄송합니다. 예, 왜요? 돌싱이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 누가 좋아하겠어. 아니,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정말. 아니, 옛날 얘기 아니에요. 현 국왕 얘기인데요. 네. 자, 하지만 펠리페 왕자는 결혼을 승낙해주지 않으면 왕위 계승을 포기하겠다고까지 선언을 했고요. 외동아들이었던 펠리페의 왕위 포기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해주고 맙니다. 자, 지금은요, 아버지의 노파심과는 달리 레티시아 왕비의 소탈한 행보와 펠리페 왕의 현명한 정치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왕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첫눈에 반해 수뇌부를 지키고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왕자들의 특종을 소개를 해드렸다면요, 지금 소개할 이 왕자는요,
하루가 멀다고 여자가 바뀌는 엄청난 여성 편력가라고. 네, 천하의 망나니로 수군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망나니가 누구냐? 자, 바로 저분이 요르단 제4대 국왕인 압둘라 2세의 이야기입니다. 1993년 1월 한 디너 파티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 라니아 알 야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요르단 왕과의 방탕남이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이 여인의 절대 미모. 아름다우시네. 오 마이 갓. 아랍 특이 어떤 미인형을 진짜 진짜 아름다워. 자, 그리고 그해 6월 10일 결혼식을 올리며 23세 최연소 왕비가 된 그녀는 압둘라 2세를 두고 새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던 겁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압둘라 2세가 화려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국민들도 이 일로 왕비를 더욱더 찬양하게 됐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로 강력한 사랑의 힘을 가진 라니아 왕비는요, 여성의 대외 활동이 제한된 이슬람 국가의 왕비지만 히잡을 쓰지 않는 신여성으로요, 타이머와 무후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며 학대받고 교육의 기회가 없는 아동들을 위해 요르단 리버 재단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너튜브 채널을 개설해 아랍 국가에 대한 편견과 빈민 구제 등에 앞장서 국왕보다 바쁜 왕비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로맨틱 킹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움으로 충무장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고 있는 귀여운 킹, 우리의 로열 베이비인데요. 그 중에서도 귀여운 만렙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 아기 왕자님, 바로 영국의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 왕자입니다. 자,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아들이죠. 올해 나이 3살이 된 이 왕자님은 걸음마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매년 생일을 맞이할 때 등등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한 몸에 벗고 있는데요. 태어나실 때 들렀던 이 속삭이부터 완판이 됐고요. 돌 무렵 한 행사에서 입었던 핑크색 어깨끈 반바지 역시 하루 만에 저게 완판이 됐습니다. 왕자가 입었다고 이슈가 되는 거죠. 올해 생일을 맞아 올린 사진 속 요 평범해 보이는 하늘색 줄무늬 티셔츠는 무려 1시간 만에 완판을 시켜주며 전 세계 최연소 완판남으로 불리는 조지 왕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조지 왕자는 벌써부터 왕실 패밀리로서 열일 중인데요. 2014년 뉴질랜드에서 펼친 기저귀 외교부터 올 4월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대담한 잠옷 외교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로 건너가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의 하이파이브를 새침하게 거부를 했죠. 비눗방울을 또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까지. 영국으로 출국하던 날 몹시 아쉬워하는 표정까지 마무리하며 캐나다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왕실 귀요미의 1인자 조지 왕자의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바로 올해 태어난 부탄의 아기 왕자 게쉐입니다. 자, 행복의 나라 부탄의 지금의 캐사를 남길 왕추크 왕과 제선 페마 왕비의 첫 번째 아기인 게쉐 왕자. 자, 친근하면서도 귀여운 외모, 또 아빠를 쏙 닮은 모습으로 태어나자마자 부탄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죠. 왕자님이 태어나고 약 한 달 후 왕자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부탄 국민이 뭘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거대한 파리, 불꽃놀이. 아닙니다. 아니? 바로 산으로 올라가 10만 8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108배, 108번대 등 불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숫자인 108의 의미를 담아 무려 10만 8천 그루를 이렇게 심어줬다고. 의미 있다. 의미 있다. 네. 덴마크의 프레데릭 왕세자와 지금의 아내 메리 도널드슨 왕세자비. 이 두 사람이 연애 기간 동안 사랑의 연결고리가 돼준 것은 바로 랜선, 채팅이었습니다. 요트 왕자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호주 섬처녀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하이, 한가루, 니마 어디서? 이팅, 님 마음속. 이 둘의 운명적인 만남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트 선수인 프레데릭 왕세자가 덴마크 대표로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하던 중에 한 펍에서 28살 시드니의 한 부동산 직원이었던 도널드슨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fall in love. 프레데릭은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그녀에게 즉석에서 데이트를 신청. 그렇게 그 둘은 시드니 명소를 돌며 데이트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올림픽이 끝나는 날 왕세자는 결국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그 둘은 아쉬운 작별을 하고 맙니다. 서로 높은 신분의 벽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서로 일상사진을 교환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파일을 주고받으며 21세기 신인류의 사랑, 애틋한 썸 타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냥 심심풀이겠지 뭐. 호주에서도 한참 시골인 타스마니아 섬 출신 왕비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뭐요. 또 자기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민 시골 처녀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여왕 마르그레테 2세는 아들을 설득하며 헤어짐을 종용했습니다. 이 사랑받기 모르는 바보! 프레데릭 왕세자는 신의 한 수를 둡니다. 장인이 될 존 도널드슨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전통 양식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장인이 그때 어디에 있었냐? 바로 코리아! 네?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계셨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비 사회의 편지를 받은 장인은 결혼을 허락한다. 내 딸을 위해서 좋은 남편이 돼달라. 이렇게 결혼 승낙을 받게 됩니다. 2004년에 정말 저렇게 웨딩 마치를 올렸고요. 아니, 저는 저 때 호주에 잠깐 있었거든요. 오, 네. 대서 특별했겠네. TV만 틀면 저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진짜. 네. 그랬겠죠. 진짜로 화제였어요 정말. 처음에는 신분을 안 밝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둘이 그냥 연애를 하다가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돌아가는 날 여자한테 가서 나 사실은 왕자야. 그러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갑자기 됐든 뭐 내가 왕자라고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술집에서 맥주 마시러 왔나. 그랬겠죠. 야, 한 잔 더 마셔. 이제 아빠 추장이야 뭐 이러고. 주장은 좀 밑도 끝도 없는 뭐. 또 맥락 없는 또 애드립이 나오셨는데. 빌럼 3세 이후에 123년 만에 등장한 남성 군주. 네덜란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하지만 사실 그의 별명은 한때 술을 어찌나 많이 먹었는지 맥주 왕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9년 당시 왕세자였던 빌럼 알렉산더르는 세비야의 한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You are my destiny 아르헨티나 태생인 막시마를 보자마자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눈이 맞은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썸을 타게 됩니다. 당시 막시마가 유명 투자은행의 뉴욕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뉴욕으로 날아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후에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왕세자였던 빌럼 알렉산더르는 자신이 왕족 신분임을 밝혔고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을 키워가며 결혼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두 사람 앞에 아주 큰 장벽이 있었으니 바로 네덜란드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막시마의 아버지가 아르헨티나의 군사 독재 정권 치하에서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네덜란드 국민들 사이에 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붙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헌법상 왕실의 결혼에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네덜란드 하원도 독재 정권 강요에 따른 왕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빌럼 알렉산더르 왕세자는 이 결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네덜란드 의회가 논쟁 끝에 이 결혼에 동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막시마의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마침내 2002년 두 사람은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결혼식 당일날에도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결혼식을 반대하는 약 2천여 명의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장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일부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막시마 왕세자비. 하지만 결혼 이후에 활발한 자선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호감도 상승. 특히 유엔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소액 금융 특별 고문으로 대화를 하며 현재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왕비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독재자입니다. 개의치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일단 사랑 앞에 국경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뚫고 저렇게 요즘에는 호감이 있는 왕비로 또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 좀 응원하게 되네요. 네. 사랑 누가 말했나 박보검 실사판 로맨스 킹 19 8위 공격! 오, 2개. 브라보. 오늘 느낌 좋네. 자 여러분 신분을 초월한 사랑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엔 종교를 초월해 보겠습니다. 오, 그거 힘든데. 쉽지 않아. 제5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었던 파흐드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그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왕족의 위치에서도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바로 부인이 있어요 였습니다.
1967년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파우드는 우연히 참가한 파티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던 뇌생녀 하르브를 만나게 되는데요. 파티 내내 하르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그는 며칠 후 하르브의 집 앞으로 검정 리무진과 함께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눈 호강 제대로 시키는 보석 상자를 보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사에게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듣게 되는데요. 그녀가 모든 선물을 그대로 돌려보냈기 때문이죠. 자, 이에 파우드는 그녀의 도도한 매력에 더욱더 푹 빠지게 됩니다. 자, 다음 날 이번에는 직접 하르브의 집을 찾은 파우드. 같이 점심 드실까요? 라며 정중히 대시를 했는데요. 왕자님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어서요. 라고 또다시 거절하는 철벽녀 하르브. 자, 이렇게 한 여자에게 2번이나 거절을 당한 파우드는 그로부터 1시간 뒤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다라는 그녀의 말을 기억을 하고 뷔페 차량과 요리사들을 대동해 또다시 하르브의 집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질렀어. 자, 이렇게 하르브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삼고초를 한 파우드. 결국 철벽녀 하르브도 그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젠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요. 자, 두 사람에겐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르브는 난민 출신의 팔레스타인 여성이었고요. 게다가 이슬람교가 아닌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이죠. 오 마이 갓. 하지만 자신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파우드는 아버지인 이븐 사우드 국왕을 찾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하르브와 비공개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하르브 역시 자신이 숨겨진 부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기에 1968년 3월 사우디 왕궁에서 극소수의 하객만 초청한 채 비공식 결혼을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는 루마니아에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부르봉 파르마 공작 가문의 안드 부르봉 파르마 공주는 1947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혼식에서 루마니아의 미아이 국왕을 만나 사랑을 키우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드 부르봉 파르마 공주는 가톨릭 가문이었고요. 루마니아 왕가는 동방 종교의 가문으로 이 둘의 종교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특별 승인이 필요했지만 당시 교황이었던 피우스 12세는 이를 단호히 거절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자, 그러던 중 루마니아의 군주제 폐지로 왕위에서조차 쫓겨냈던 미아이 전 국왕은 결국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은 안드 부르봉 파르무 공주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두 사람은 1948년 6월 10일 소수의 친척들만을 초대한 채 정교회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며 정식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8월 1일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안드 부르봉 파르무 전 왕비는 92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때 미아이 전 국왕 역시 암 투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매일같이 그녀의 병상을 찾아 아내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박보검 실사판 로맨스 킹 19 6입니다. 속전속결 두바이 직진형 사랑. 세계 부호 탑5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바이 왕가의 얼마 문제. 얼마 문제 이게 아니고 얼마나 더 사랑 주는데 라고 외치는 사랑꾼 왕자가 있습니다. 바로 쉐이크 사이드 빈 막툼 알 아툼 왕자인데요. 그는 클레이 자격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동유럽에 있는 벨라루스로 향했습니다. 경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수도내에 위치한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똑똑, 안녕하세요. 저는 왕자님의 룸서비스를 담당할 나타샤 알리예바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런데 무심코 그녀를 본 쉐이크 사이드 왕자는 첫눈에 반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갓 취직한 웨이트리스 견습생 나타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직진형 사랑이 시작됩니다. 당시 호텔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체류 기간 동안 왕자의 방에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직원은 바로 나타샤뿐이었다는 것이죠. 나타샤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왕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나타샤와 결혼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 단 3주입니다. 이렇게 속전속결 초스피드로 결혼한 두 사람은 이듬해 사랑스러운 딸까지 얻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